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크립토 마켓이 계속해서 보합 흐름을 보이며 나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 매크로 경제를 보았을 때 유의미한 소식들,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9% 상승한 26,6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0.48% 상승한 1,85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0.07% 상승한 0.52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46.6%, 20.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5%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롱 포지션이 67%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숏 포지션이 60%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미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0.75% 하락한 모습, 네, 환율의 경우는 0.46% 하락한 1,300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이제 얼마 전이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시장 유동성을 1조 1,000억 달러 이상 흡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국채 발행이 재개됨에 따라 월가 자금이 주식 등 위험자산 시장에서 빠져나가 미국 정부 계좌로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인데, 지난 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합의안에 서명을 하였죠. 이로써 5일로 예정되었던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위험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JP모건의 전략가 니콜라우스 파니거 초글로우는 재무부 국채 발행과 연준 양적 긴축이 맞물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함에 따라 올해 약 5% 정도 투자 수익률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 시티그룹 전략가도 비슷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 두 달간 S&P 500이 중간값으로 5.4% 하락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37bp 떨어질 것으로 벌어질 것으로 전망하게 됩니다. 이 JP모건은 유동성이 이미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국채 발행은 모든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2023년 초 유동성이 25조 달러 수준에서 최대 1조 1천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 매우 큰 규모의 유동성 흡수라며 이 같은 자금 이동을 거의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리만 위기와 같은 충격이 대여섯 번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언급까지 하게 됩니다. 이 JP모건은 미국의 국채 발행은 연준의 양적 긴축과 더불어 연간 6% 정도 유동성을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덧붙이게 되었는데요. 블룸버그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라며 누가 국채를 사가느냐가 관건이다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미국 국채는 은행, 머니마켓 펀드, 연기금 가계, 기업 그리고 해외 기관 등 다양한 수요처가 있죠. 이 유동성 이동은 주식과 신용투자에는 좋지 않은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 위험 자산은 유동성에 의존하는 바가 더욱 크기 때문이죠.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브라질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브라질 중앙은행이 자국 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이 메르카도 비트코인을 결제기관으로 승인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인데요. 이 중앙은행의 라이센스 승인에 따라 이 메르카도 비트코인은 메르카도 비트코인페이라는 핀테크 솔루션을 출시하고 다양한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메르카도 비트코인은 이미 핀테크 확장의 일환으로 400만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암호화폐 거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고정 금액 투자와 다양한 자산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MB페이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라이센스 취득에 따라 거래소에 보유한 암호 자산을 활용해 브라질 사용자에게 추가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발음이 자꾸 꼬이네요. 네, 무튼 이 회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암호화폐 결제 카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낸스의 현지 파트너도 이제 지난달에 결제 공급자 라이선스를 부여받았고, 이 크립토닷컴 등 다른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브라질에서 결제 공급자 라이선스를 획득한 바 있는데, 이 브라질은 2억 1,400만 명에 달하는 인구와 정부와 투자자들의 우호적인 태도로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달러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는 나라들에서부터 혁신이 시작되고 있죠. 이러한 흐름들은 현재 금융 선진국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규제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장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분석들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 이후 애플 주식이 8만% 급등한 것과 같이 비트코인이 그러한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닷컴 버블 이후 8만% 급등한 암호화폐의 애플 가능성, 피델리티 줄리엔 팀머,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글로벌 매크로 이사인 줄리엔 팀머가 비트코인 가격이 닷컴 버블 이후 8만% 급등한 애플과 유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크립토 뉴스 플래시는 줄리엔 팀머가 트윗을 통해 이같이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애플은 2002년 종가 0.22달러에서 거의 8만 345% 오른 180.0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죠. 이제 그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 버블을 예로 들면서 버블 붕괴 과정에서 애플과 아마존 등과 같은 장기 승자와 나머지 패자로 갈라졌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는 암호화폐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블 붕괴 시점인 20년 전에 애플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하며 유사한 패턴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네, 이제 왼쪽을 보게 되면 파란색이 애플 주식 차트, 그리고 검은색이 비트코인 가격 차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인터넷 인덱스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하며 본래 제로에서 출발해 지금은 제로로 돌아간 인터넷 지수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비트코인은 금의 공급 특성, 이제 내재된 희소성과 파괴적 기술의 채택 곡선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자산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휴대폰과 인터넷의 역사적 채택 곡선을 고려하라라고 설명을 하였는데요. 이 줄리엔 팀머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자산 시대의 애플이라고 가정하면 이 비트코인이 암호화폐의 겨울에서 살아남아 번창하고 다른 디지털 자산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이죠. 2024년에서 4월에서 5월 사이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후 얼만큼의 상승이 시작되게 될 것인지, 다음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기준 10억 원 근처에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오태민 박사님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에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 한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넥소 거래소에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넥소의 신규 가입자분들 혹은 가입은 했지만 아직 입금을 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10,000 이상 고정 예치를 진행하신 분들에게는 250USDC를, $100,000 이상 스테이킹 시 1,500USDC, $1,000,000 스테이킹 시 10,000USDC라는 리워드를 지급받게 됩니다. 이 리워드는 2023년 7월 14일까지 계정으로 입금이 완료되는데요. 이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임에는 분명하죠. 이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미 SEC의 수장 문어 대가리이죠. 이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였습니다. 마치 리플과의 미등록 증권 소송에 대해서도 콕 집어 언급한 듯한 내용도 있는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게리 겐슬러 암호화폐 업계만큼 규정 위반, 정보 조작 만연한 곳이 없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40년 동안 금융업계에 종사했지만 암호화폐 업계처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보를 조작하는 곳은 본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 암호화폐 업계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공개하기 불편하더라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매입하는 이유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암호화폐 거래소는 뉴욕 증권거래소처럼 운영돼야 한다는 것이 내 의견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그는 우리는 암호화폐 기업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본 적이 없다. 만약 최근 진행 중인 소송에서 만약 패소한다면 곧장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지금 생각나는 소송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얼마 전 SEC가 소송을 제기한 바이낸스와의 소송, 그리고 지금 2년, 3년이 넘게 거의 1000일 가까이 진행 중인 리플사와의 소송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분들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리플과 SEC 간의 소송 중에서 이 리플사가 승소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확실하게 하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저 현재 소송 자체가 리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 초기에 판매했던 XRP만 증권으로 인정을 하면서 나머지 이후에 판매했던 XRP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벌금을 내고 미국 내에서도 이제 합법적으로 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증권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바람으로 이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얘기하듯이 곧장 항소할 계획이다. 만약에 우리가 지면 곧장 항소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 생각들은 이미 크립토 마켓의 투자자 분들이라면 누구나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게리 겐슬러의 입장에 따라 대한민국 또한 이제 이것에 맞춰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헤드라인을 여길 보게 되면 미 SEC가 증권 못 박은 가상자산 금감원 미판단 적용 어렵다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제소하며 암호화폐 19개를 증권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굵직한 알트코인 상당수에 증권 딱지가 붙으며 가상자산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SEC 판단에 절대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SEC가 암호화폐 19개에 대해서 증권이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금감원이 보았을 때는 이거를 몽땅 다 증권으로 보기는 다소 좀 이야기를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 증권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가 내리고 미국에서 증권이라고 판명이 나더라도 국내법상 증권이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태스크포스를 이끄는 이석금융감독원 기업 공시국장은 이 미국과 법문 자체가 달라서 참고는 하고 있는데 국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 국장은 미국 같은 경우 이익에 대한 기대만 있어도 이제 계약으로 보는 투자 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시각은 홍콩도 우리나라와 크게 대한민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홍콩 당국은 가상자산이 자국 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거래 기록이 존재하고 2개 이상의 주요 가상자산 인덱스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이제 미국 내에서조차 SEC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증권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결국 이제 사법부의 손에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감래 이 자본시장연구원의 경우는 리플 케이스를 보면 법원에서 SEC 손을 들어줄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권성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전반적으로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여론 자체는 리플사에게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SEC가 바이낸스
피트니스에게 소송을 건 것도 그렇고 이러한 언급을 한 것 자체도 마지막 발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간이 갈수록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점차 점화되는 듯 하다가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죠. 연내 이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었을 때 그동안 피눈물을 흘린 리플 투자자분들에게 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만큼의 성장세가 오기를, 상승세가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한 5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5월은 2023년 들어서 처음으로 하락 전환된 달이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고금리가 지속됐고 미국 지방은행발 위기도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떠오르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 미 증시증 일부 주식들이 사상 최고치도 찍으면서 이 차라리 코인하느니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국내의 경우 삼성전자가 마침내 7만 원을 넘어서면서 다음 반도체 사이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죠. 이래저래 코인은 관심 밖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BRC20 토큰이 5월에 엄청난 인기와 이슈를 동시에 만들어내면서 이 OKX에서 BRC20 토큰 표준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BRC30 표준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에서 스테이킹을 도입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용자가 비트코인이나 BRC20 토큰을 스테이킹할 수 있고 이제 BRC30 토큰을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 표준 안의 구상입니다. 이것은 향후 엄청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이제 채굴량에 제한이 없죠. 하지만 2021년 4월 베를린 하드포크를 시작으로 여러 번의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면서 이더리움은 소각이 가능해졌고 POS로의 전환을 통해 스테이킹으로 채굴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더는 스스로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가격을 백업 및 상승시켜주는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총 2100만 개만 채굴할 수 있으며 마지막 비트코인 채굴이 2140년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당장 2024년 반감기가 지나면 비트코인의 블록당 채굴량은 3.125개가 됩니다. 이더리움보다 훨씬 닫힌 생태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도 레이어 2 솔루션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 자체는 생태계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단순히 이제 P2P 자금의 이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BRC20의 등장으로 채굴자들의 네트워크 수수료가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BRC30의 제안을 통해 스테이킹 생태계로까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인데요. 이것은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더 강한 상승 압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단순히 반감기만이 아니라 이제는 생태계 구축을 통해 더 큰 가격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24년 반감기 이후 2025년 상승폭을 지금의 기대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현재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정말 금융의 변혁의 시대에 이 크립토 마켓이라는 차세대 금융 시스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